봐봐. 자, 이단은 이제 항등식인데, 항등식. 자, 항등식을 한번 볼게. 자, 우리 등식이라는 게 있잖아, 등식. 등식이 뭐야, 등식? 먹는 거야? 등식이 뭐야? 등식. 등식이 뭐야, 등식? 어? 이 등식이라는 거는 드호가 들어가는 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는 들어간 거. 그런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이 등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개 있지, 두 개. 근데 지금 두 개 다 그려놨잖아. 그치? 방정식하고 뭐야? 방정식, 그치? 방정식이라는 거 하나 있고, 항등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항등식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지.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왔고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다 계속 나왔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이런 게 나왔었지, 그지? 연립 방정식 같은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너네 2x가 4라는 식이 있다고 해봐. 그럼 요거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성립하냐? 2를 대입해야 성립을 하지. 그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잖아, 얘가. 그잖아? x에다 1 대입하면 성립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3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오로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이해하지? 그래서 그때 그 특정한 x 값을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부르잖아. 맞지?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할 게 이제 항등식인데, 항등식이라는 건 이제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 플러스 x는 2x 같은 거.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어때? 이게 같은 거지, 사실상. 그치? 같은 거야, 이게. 여기 이제 좌변도 계산하면 2x고, 우변도 2x니까. 같은 식이. 식이 같다는 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뭐 하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지. x에 0 넣어도 똑같고, 1 넣어도 똑같고, 2 넣어도 똑같고,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고, 그래서 이 항등식은 이게 말 그대로 좌변하고 이제 우변이 완전 식이 똑같으면 이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식에서는 이제 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다음에 나오는 식이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의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항등식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는 몰라.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어떤 x에 어떤 x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x 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x 값이 뭐든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여기 x가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x 값이라는 거는 그냥 랜덤이야, 랜덤. 그러니까 x가 뭐든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를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뽑아서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든 x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너네가 이제 어떤 걸 보더라도 아 이건 다 항등식을 이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항등식의 성질인데, 성질?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 자, 어떤 ax 플러스 b는 이제 0이라는 이런 그 등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런 등식이 있대. 이렇게 등식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우변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우변이 지금 뭐야? 0이잖아. 그럼 좌변도 항상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x에다 1을 넣어도 0 나와야 되고, 2를 넣어도 0 나와야 되고, 뭐 10억을 넣어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이게 x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좌변이 0이 나오려면 요 앞에 a가 뭐가 돼야 돼? a가 0이 돼버리면 되지. 왜냐면 0 곱하기 뭘 해도 항상 0이니까. 그지? 그럼 그리고 0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나와? 0이겠지. 그지? 그래서 a랑 b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이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하고 b가 이제 0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두 번째는 이제 2차식의 형태. 지금 얘는 1차식의 형태로 나온 거고, 그 다음은 2차식의 형태. 마찬가지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그럼 당연히 a가 뭐 돼야 돼? 0 돼야 되고, b도 0 돼야 되고, c도 0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x, y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가 있는 거지. x, y. x, y에 대한 마찬가지 항등식이래. 이 말은 또 x랑 y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뭐 돼야 돼? 0.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3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있대. 자, 이런 등식이 있대. 자, 근데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된대.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x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뭐 해야 돼? 그치, 0이 나와야지. 우변이 0이니까. 맞지? x에 뭘 넣어도 좌변이 항상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뭐 돼야 돼? x 계수가? 0이 돼야겠지. 그 말이잖아, 이게. 맞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상수항이 뭐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치? 0 플러스 0이 0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4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게 항등식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요 1번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다. 요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그냥 직관적으로 a가 뭐랑 같으면 돼? a 프라임이랑 같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b랑 b 프라임이랑 같으면 되잖아.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라며. 아까 여기 써놨잖아.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 되잖아. 마찬가지 이것도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똑같은 거 아니야.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지금 0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x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항등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하지? 마찬가지 똑같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 놈이 a 프라임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프라임 x 그 다음 플러스 c 프라임이랑 같대.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a랑 a 프라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b랑 b 프라임 같고 c랑 c 프라임이 같으면 되겠지. 맞아? 똑같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그 다음 플러스 c 프라임 같아야 돼. 항등식이래. 항등식. 그러면 a하고 a 프라임이 같아야 돼. b하고 b 프라임 같아야 되고 c하고 c 프라임 같아야겠지. 됐어? 응? 그냥 요런 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할 건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얘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가 이제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돼. 계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 예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지. 뭐 a 플러스 3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2x 플러스 5 이렇게 같다고 나왔는데, 요 등식이 문제에서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된대. 얘가 항등식이래.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항등식이 되기 위한.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식 자체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지? 같아야 돼.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성질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x 계수랑 여기 x 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비교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돼야 같겠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하고 여기 있는 상수항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b 마이너스 2랑 5랑 같다고 해서 b 값이 얼마? 7이다 라고 써주는 거. 이런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계수끼리 비교하겠다는 거지. 이해하지? 자,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숫자를 적당히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이 수치대입법은 사실상 이제 우리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 항등식의 정의라는 게 x값에 뭘 넣어도 항상 똑같은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야. 아무거나. 요 식 똑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 x에다가 진짜 아무거나 넣어볼 거야. 뭐 넣어볼 거야? 그냥 제일 만만한 거 0이지. 0. 제일 만만한 게 0 대입하면 뭐야? 좌변은 0 대입하면 좌변은 b 마이너스 2 우변은 5겠지, 그지? 그럼 b 값 얼마란 얘기야? 7이라고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1.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야? a 플러스 3이지. 그리고 우리 b는 이미 7로 구해놨으니까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 있는 숫자를 5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 더하기 5니까 7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게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거나 대입하는데 당연히 막 100이랑 10, 뭐 10억 이런 걸 대입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그렇게 어려운 걸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 0이나 뭐 1이나 2나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A, B 값을 구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이제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는 항등식의 이제 성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이 계수 비교하는 방법이 아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이게 그냥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뭐가 더 쉬워 보이냐? 이게 더 쉬워 보이지? 계수비교법이 훨씬 쉬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문제마다 계수비교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통 전개가 좀 안 돼 있는 경우, 괄호가 막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걸 전개하기가 좀 힘들잖아, 일일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수치대입법을 좀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달라. 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너네가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개 많네. 일단 저거 먼저 해볼게. 일단 거기 어디냐? 일단 좀 풀어볼게. 항등식에 대한 그 유형 먼저 좀 풀어볼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저 못할 것 같아. 자, 일단 161번 먼저 한번 보자. 내 유형 딱 5개 풀어줄게. 이거 5개 풀면 끝날 것 같아. 그냥 5개. 그럼 유형 5개 한번 풀어봐. 알았지? 좋지?
자, 읽어볼게. 16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A, B, C의 그 합을 구하래. 그러면 요거는 적당히 그냥 이게 전개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전개해서 그냥 개수를 좀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지. 일단 얘랑 곱하면은 최고차항 나오지. 그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뭐야? b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플러스 얼마? cx 제곱. 일단 2차 항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저거랑 비교하기 좀 아직 힘드니까 일단 1차 항으로 가보자 그러면. c하고 아니지 x하고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c하고 b 곱하면 플러스 bc 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비교하기 좀 그러네. 여기서 하나 나오네. 자, 요거 더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좌변에 x 개수가 없으니까. 그럼 BC-12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니까 BC 얼마? 12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BC 값 구했고. 그 다음에 C하고 마이너스 12 곱하면 상수항 나오지. 마이너스 12C잖아. 그치? 얘가 뭐랑 같아? 마이너스 36과 같으니까 C는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자, C가 3이면 B는 얼마? 4란 얘기잖아. 그러면 B하고 C 더한 게 A잖아. 그치? X제곱 개수가 지금 BC의 합이니까. 더하면 얼마? 7. 그러니까 A 값은 얼마? 7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다 더하래. 얼마야? 14가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우재 너 이거 풀어야 돼. 알지? 잘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유형 2번. 자, 이거 x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한대. 항상 무슨 뭐란 얘기야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그지? 항등식이고 ABC에 대해서 마찬가지 ABC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런 건 전개하기가 좀 쉽진 않지. 물론 뭐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잖아. 2차식이니까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좀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적당히 수치를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대입할 거야 x에다가? 보통 이제 수치 대입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식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어. x-2, x-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x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여기다가 x에 0 대입하면 간단하게 없어지잖아. 그냥 0 곱하기 2니까 없어지잖아.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없어지지, 그지? 그리고 뭐 2 대입해도 없어지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보고 x에다가 0이랑 1하고 그 다음 2 이런 것들 대입하면 좀 간단하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볼게. 자, 좌변은 뭐 나와? 4 나오지.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0 대입하는 거니까 없어지잖아. 그 다음 여기다가 0 대입해도 없어지지. 그치?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 0 대입하면 2b 나오지. 2b. 그 b값 얼마? 2라고 할 수 있지. 그 b값 찾았어. 그 다음 이번에 x에다 뭐 대입해? 1 한번 넣어볼게. 1. 자, 1 넣으면 좌변 뭐 나오지? 2 빼기 7 더하기 4니까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우변은 뭐야? 1 첫 번째 거 없어지고 두 번째 거 없어지고 세 번째 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좌변이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이 마이너스 C니까 C 값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 x가 2일 때는 좌변은 얼마? 8 빼기 14 더하기 4지. 그지? 우변은 첫 번째 거 2 대입하면 2a 나오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다 없어지고. 맞지? 그러면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14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하면 뭐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유형 3번 171. 자,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상수 mn에 대해서 mn의 곱을 구하래. 자, 일단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했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먼저 1을 대입할 거야. x에다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k-2 그 다음 더하기 k 플러스 3의 m 그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k 값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요 식은 k에 관한 뭐란 얘기야?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그지? k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전개를 좀 하면 계산하면 k-1에다가 플러스 km 그 다음에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거든. 아 여기 1도 날라가네 이렇게. 맞지?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 아까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했잖아. 항상 성립한다 했잖아. 그랬을 때 얘가 뭐 돼야 된다고? 0 되고 얘도 0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면 x가 있는 애들끼리 분류를 하고 그 다음 x가 없는 애들끼리 분류해서 더했을 때 0 나온다고 해놓고 그 다음 x 개수가 0 되고 그 뒤에 상수항이 0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마찬가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마찬가지 얘도 ak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k가 있는 놈들하고 없는 놈들 분류해서 개수가 0이다 0이다라고 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럼 똑같이 얘도 k가 있는 놈끼리 묶으면 어떻게 돼? 네, k에 n 플러스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없는 놈들 따로 이제 분류해주면 3n 플러스 n은 0이라고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얘가 뭐 돼야 된다고? 0. 얘도 0 돼야 돼. 얘 0 되는 m 값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n 값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3 돼야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하면 돼.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됐니? 그 다음에 174번. 자, 이 등식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항등식이란 얘기지. 맞지? 그럼 x에다가 이때 이제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0, 2, 4, 6 이거를 다 우리가 전개할 수는 없거든. 이거 세제곱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적당히 좀 대입을 할 거야. 수치 대입법을 좀 이용해서 대입을 할 건데 x에다가 일단 1을 대입하면 뭐야? 좌변 뭐 나와? 1 빼기 2 더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그 4, 그네. 근데 4의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리고 우변에 1 대입하면 a 6부터 해서 그냥 개수의 합이라고 할 수 있지. 상수항까지. 그치? 순서대로 그냥 쭉 나오지. a 6부터 a 0까지 합이. 그 다음에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 뭐 나와? 1 플러스 2 플러스 5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이거? 8의 세제곱이네. What the shit. 8의 세제곱 얼마냐?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8, 8에 64, 8 512 아니야? 그러네 512. 자 그리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그냥 a6이지. 그 다음 거는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5 나오지. 맞아? 그 다음 플러스 a4 나오고 마이너스 a3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은 플러스 a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돼? 더해주면 홀수 부분이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없어질 거 아니야. 여긴 플러스인데 얘 마이너스니까. 그지? 그러니까 홀수 부분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짝수만 남겠지. 여기 우변에 A0 하나 남고 그 다음에 A2 남을 거고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6 이렇게 남겠지. 그냥 이렇게 남는데 근데 몇 개씩 남아? 다 2개씩 남겠지.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은 576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요 놈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00 얼마? 288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래서 답은 288이겠지. 됐니?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는 보통 이제 x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1이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앞에 나눗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긴 하는데 똑같이 하면 돼. 이것도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요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어 뭐 한대? 나누어 떨어진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여기 x 하나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거 다 빼면 되지. 빼고 없어지고 빼면 a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b 나오지. 맞아?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필요해? a 플러스 1 필요하잖아, 그지? 그럼 a 플러스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이지. 빼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빼면 얼마? 아,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네. 그 다음 빼면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이지. 맞아? 그럼 이게 뭐 돼야 돼? 0 돼야지. 그럼 얘가 뭐 돼야 돼?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겠지. 그지? 그러면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1 돼야 된다는 얘기고 a가 1이면 얘가 2, 4 b-4가 0 되는 거니까 b는 4가 돼야겠지. 됐어? 똑같이 하면 되지 앞에 거랑.